이 국장님. 네. 이화영 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금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6개월이 연장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3번 연장이 된 경우가 지금 아마 사법사상 처음인가 된다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검찰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또 체포까지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무슨 일로 또 체포까지 했습니까? 네, 이화영이 지금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그다음부터는 사법부에 완전히 지금 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도 그렇죠. 냈잖아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를 했습니다. 아, 또 오늘자로 항고를 그랬군요. 했더라고요. 또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그렇고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구치소에 있긴 하지만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 했을 때 또 다른 사안으로 조사할 상황이 지금 기소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또 다시 지금 기소한 사건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어떤 수사를 위해서 지금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를 인신을 구금해서 1박 2일 이틀 동안 지금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재명 캠프,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선 캠프를 마치 뇌물처럼,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을 불법적으로 받아서 이재명의 캠프를 차렸다 하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 A씨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용인시에 단독주택이 있는 모양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단독주택 내가 좀 쓰겠다 해가지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단독주택이 이재명 대선 비밀 캠프로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이 A씨가 증언한 바에 따른 거면 이 검찰에서 A씨가 이 건설업자로 자기 주택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빌려줘서 이 검찰이 이제 불려 나갔습니다. 아니 너는 왜 그걸 빌려줬니? 어떤 대가니? 이걸 물어보다가 실제로 그 사무실에 가봤더니 대선 기간인데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놓고 열심히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이 자신한테 하는 말이 이재명 후보의 지금 대선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선거 겁니다. 캠프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공직선거법에는 네. 공식적인 등록을 하지 등록된 네네. 그런 장소가 아니면은 사무실이 아니면은 네. 이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죠. 비밀 대선 캠프 차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캠프, 이런 비밀 장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불법적으로 하는 게. 옛날에는 아주 성행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 단속이 돼서 적어졌습니다만 주로 어떤 걸 하냐면 댓글 작업이죠. 그렇죠. 댓글 작업이 많아요. 예, 댓글 작업 거기서 하는 거죠. 예. 보통 옛날에는 서로 어디서 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침. 서로 인정하자. 양 당이 다 그러다가 이 수가 틀어지면 신고해요. 저쪽에 지금 불법 지금 대선 캠프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이 됐는데 지금 이 장소가 딱 그 장소라는 겁니다. 즉 비밀로 이 대선을 돕기 위한 그런 조직들. 이게 선거법에 등록하지 아니한 어떤 조직이면 돈이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A씨가 또 3억 원을 주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정치 자금을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도 위반 가능성이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이화영이를 다시 검찰이 체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소고기는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샌드위치는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과일들은 어디로 갔을까의 주인공 바로 이재명의 사택의 바로 옆에 있는 방. 2,403호인가 있었죠. 그걸 사실 그게 비밀 대선 캠프였던 것으로 다 추정이 가능한데 사실 실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어쨌든 캠프가 여기에 이화영이 뇌물처럼 그것을 받아들여 갖고 운영이 됐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자기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했다고 한다면은 또 이화영이
독박을 쓰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재명하고 상의를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재명이 무슨 신도 아니고 이재명은 아무런 의도가 없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냉장고에 갑자기 모든 게 다 채워져 있고 자기 속옷은 알아서 세탁이 돼 갖고 오고 이재명은 누군가 하는지도 보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비밀 대선 캠프가 여기저기 차려져 있고 해서 나랑 전혀 상관없다. 청담동에서 일제 샴푸가 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법카로 썼는데 그건 난 모른다 이 난 이야기야. 모른다. 지금 이것도 역시 나를 위해서 이런 비밀 대선 캠프가 이렇게 여기저기 있지만 나는 모른다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도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근 이모 씨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 이우일 씨 아닙니까? 용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용인갑 대리 그 위원장을 하고 위원장 있는 직무대행 아닌가 예, 뭐 예. 대리인가. 그렇죠. 이 사람이 전에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하고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하고 예, 이렇게 예. 전화도 연결시켜준 사람 예. 그리고 성대 후배고 물론 둘이 대학 다닐 때는 서로 몰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일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화영보다 먼저 이재명과 친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에서 어떤 직위도 주고요. 산하 기관에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재명도 하고 이화영도 아는 그런 연결 고리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화영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지금까지는 뭐 대북 송금이다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입을 열었다가 닫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화영이가 곧 아마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중형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독박 쓰면 중형이죠, 당연히. 지금 세 가지 혐의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화영이가 예, 예. 입을 열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이거 잘못했다가는 아주 골로 가겠구나. 내 인생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일견 이재명이가 2027년 대선에서 이기면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고생을 했다 할까?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나 혹은 정진상이나 이런 사람과 이화영은 다르다. 김만배와 정진상은 지킬 게 있다. 이를 들자면 김만배는 돈을 지킬 수 있잖아요. 예. 몇백억을 어쨌든 내 거로 428억 그것만 챙길 수도 챙길 수 얼마입니까?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사실 그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일이고요. 자, 정진상은 어쨌든 운동권 의리든 아니면 사무장과 변호사의 의리든 의리를 지키면 됩니다. 자기가 이재명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도 가서 팍 법정에서 안아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았지. 그렇죠. 좀 참어. 예, 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화영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이재명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이해찬 사람이죠. 이해찬 사람이고 이재명보다 훨씬 더 사실은 전면에 어떤 정말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뭐 운동, 뭐 성대에서 운동도 했고 또 뭐 평화 운동을 한답시고 북한에도 들락거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심지가 약해서 지금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그런 친지들한테 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좀 꺼내줘라고 애원하는 그런 그랬다는 어떤 이 증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심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니까 부인도 이 왜 채찍질을 해달라 그 탄원서에 우리 남편이 감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달라 이렇게 마지막에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도 이 이화영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이제 곧 나간다. 구속영장 만기다. 세 번까지도 안 내준다. 세 번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그게 무너진 이후에 지금 설득하고 있는 그 변호사가 이제 우리 항고하고 재항고할 거야 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이 1심에서 중형을 받으면 그 받는 즉시 아마도 이화영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화영이 무너지면은 이번에 나온 이 비밀 불법 대선 캠프 이걸 개설해 갖고 운영한 거 이것도 지금 들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궁극적인 책임자는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화영이가 빨리 입을 제대로 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진상이가 입을 열기는 어렵고 아유, 안 되죠. 김만배도 입을 열 가능성은 좀 그렇죠. 적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또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 구속 만기가 돼 다 풀려나 있어요. 다 풀려나 있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입을 여는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